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의 개념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 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19년도 8월 27일 화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가치투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쪼개요. 가치 투자가 아니고, 이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보유기간,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무슨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도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2년, 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업 가치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더 좋아지고 잠깐 내려오고 요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념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기업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가치 투자를 하려면 자, 이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 자산 가치와 성장 가치는 다르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산 가치는 이제 PBR입니다. 갖고 있는 이제 현금이라든가, 유동성 자산, 또 비유동성 자산. 요런 것들을 놓고, 이제 PBR을 이제 책정해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PER과, ROE예요. ROE는 이제 성장률, PER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의 성장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두는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장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관점에서는 성장 가치가 조금 더 반영이 많이 되는 거고 안전성을 지켜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당연히 자산 가치가 더 바라보는 비중을 높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고 뭐하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많이 살핍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에는 어떤 기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중을 두는 가치에 자기만의 본인이 딱 투자를 할 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신만의 적정 가치 산출 부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입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합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이제 ROE라든가 PER 같은 경우도 2, 3년의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합니다. 3년 이상의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업황이 좋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주라든가, 이제 기업들이 돈을 쓰는 부분들,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업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에서 3년 후에 2년, 3년 터울 이상의 미래 가치는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짚어볼 수 있는 구간이 2년, 3년이다. 그리고 추정치들도 보통 보면 그 정도까지가 보통 나와요. 물론 나중에 이제 미래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2,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PER이라든가 현재 ROE 같은 건 전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를 해서 2, 3년 후에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산 가치를 중점으로 봅니다. 자산 가치를 중점으로 봐서 뭐 이제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뭐 순현금 흐름 또 뭐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런 쪽으로 집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저평가 영역에서는 성장 가치를 중시합니다.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뭐하고 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뭐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침체가 들어갈 거다. 요런 구간에서는 일단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비중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익이 미래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이제 이게 리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뭐 시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에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를 놓을 때 저평가 영역에서는 이제 성장 가치, 고평가 영역에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드를 산출해라. 자, 업황을 분석해야 서프라이즈를 취해갈 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근거로 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5G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017년도, 18년도에 많이 이야기했던 5G 같은 경우 보면 이건 4차 산업의 인프라다.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 분쟁이고 뭐가 할아버지가 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5G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이제 업황 체크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4차 산업의 소재다. 우리가 에너지를 보면 지금 다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원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산업의 소재는 그럼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소재는 이제 석유라고 본다 그러면 산업의 소재는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4차 산업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는 만들어져 있는 사실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공급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게 업사이드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미중 무역 분쟁, 요것 때문에 이 공급량이 중국의 공급량이 반도체 굴기가 일단 한 발 뒤로 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을 1, 2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내려왔어요. 아주 매력적인 섹터군이 된 거죠.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업황이에요. 지금 당장 좋은 섹터는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미래에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섹터군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5G, 카메라 모듈, 그리고 핀테크, OLED가 있어요. 요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성장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업사이드를 산출하는 거. 이게 왜 좋고 5G가 왜 좋고 지금도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으면 신규 편입이 가능한 그리고 지금 신규 편입이 어려운 그런 이유들을 각각 찾아야 되는 거고 모듈 같은 경우 핀테크, OLED 다 마찬가지죠. 요쪽은 이제 산업군이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5G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차 파동. 이게 끝은 어디서 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3차 파동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파동, 자 OLED도 2차 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내가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나중에 또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자산 가치는 안전성을 성장 가치는 수익률에 중점을 두고 본다.
포트폴리오의 이제 안전성을 많이, 만들어 두려면, 쉽게 말하면, 배당이라든가,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성장 가치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중점을 둔다는 건 뭐예요? 성장률을 중점으로 놓고 보는 거죠. 순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또 ROE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지금처럼 침체로 가는 공표가 만연했을 때는 성장주들을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구간, 지금이 아니면 저평가 구간, 이 구간에는 성장주를 봐야 돼요. 성장주들이 시장보다 수익도 훨씬 빨리 주고 많이 주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아요. 성장주들의 대부분은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부채가 많거나 지금 현재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그런 기업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막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그럼 어때요? 부채 이자 부담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장주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시장의 저평가 구간에는 무언가 리스크가 항상 있을 때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장주를 보는 거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배당이라든가 자산가치 요런 걸 중점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 산업이 아닌 쪽 요런 쪽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절반 이상 채워가는 게 좋죠. 고평가 영업과 저평가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코스피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2배 요 정도가 평균적인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을 딱 봤을 때 요게 거꾸로 항상 가기 때문에 항상 뒷북을 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것도 배당주 전부 배당주 같은 거 얘기하고 뭐하고 하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은 배당주 그런 것들보다 성장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 2017년도부터 제가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5G만 떠들었습니다. 좋다고. 그리고 뭐 증권주들하고 증권주들은 아직도 움직임이 없고, 자 5G는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거예요. 왜? 저평가 구간이니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3년 이상의 성장 가치를 산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오,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건 최소 10년 이상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뭐 신약이 나오든지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신약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중에서도 바이오에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뭐 제약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리턴도 진짜 하이 리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다른 섹터보다 비중을 더 쪼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자, 5년에서 10년 후부터 이제 상용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건데,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제 급격하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산업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5년, 10년 안에는 뭔가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고 자율주행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인데, 이제 내년, 내후년이 지나가면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상의 성장 가치를 산출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확실하게 숫자가 입혀지면서 진짜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밸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평가 영역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제 흐름을 타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모자라다, 또 공부량이 작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사실 뭐 아닌 것 같고, 공부량이 작다는 사람들은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근거를 잡고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의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보통 이제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투자를 합니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 투자는 목표한 자산을 이룰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자, 투자를 멈출지 고민하는 구간은 목표한 자산을 만들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30살, 40살, 이제 30대, 40대인데 노후 준비를 하는데 20억이 필요하다. 난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일단 요 정도를 목표 자산으로 목표치를 산출해놓고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해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 자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뭐 1년 후에, 자 2년 동안만 투자해야지, 1년만 투자해야지,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이클은 연 단위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보통 이제 3년 단위로 지금은 이제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이게 사이클이 5년에서 막 10년까지도 늘어나기도 해요. 성장률이 작을 때는 이 사이클들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굉장히 짧게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목표한 자산, 요거를 책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50대, 60대인데, 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투자 같은 거 하고 뭐하고 하냐. 지금 뭐 돈 아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90살, 100살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뭐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 없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그래도 먹고 살게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나중에 그렇게 해줄 여력이 만약에 국가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굶어 죽어야 되잖아.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여윳돈 모아놓은 게 없고 뭐하고 하면 일도 꾸준히 해야 되고 투자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여력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죠. 노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시작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한 자산을 이룰 때까지 그냥 평생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기업 가치가 반영이 돼갖고 그게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 이게 10년이 지나도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1, 2년 사서 둔다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을 보통 사람들이 기간값을 놓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간값을 놓고 뭐 1년이다, 6개월이다, 뭐 이렇게 보유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영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1만원에 샀는데, 이게 적정 가치가 지금 5만원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5만원에서 이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가치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밑에서 논다. 가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주가가
이렇게 크로스 나올 때, 내가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로스 나올 때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건데,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건데, 일괄 매도를 하든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하든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 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보유를 했다. 근데 여기 가 있으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런 데서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짧게 끊어먹는 결과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유기간을 늘려가는 연습들을,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유기간을 늘려가고 보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계속 입혀드리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리딩을 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다르고, 지금 또 2019년도 지금 리딩하는 부분들은 또 2018년도 17년도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속성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속성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두 번의 사이클, 뭐 3년, 5년을 경험을 해갖고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최대한 속성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리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얼마가 지나도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상황이 변해서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산업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교체를 하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할 수 있겠죠. 장기 투자의 개념은 이제 목표한 자산을 이룰 때까지 그냥 평생, 그러니까 목표한 자산을 이루면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거고, 그 자산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투자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가치가 반영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적정 가치를 산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적정 가치를 내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틀리면 수정 보완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만의 적정 가치 구간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계속 같은 기준을 놓고 분석할 수 있는 이 가치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툴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 방법이 있겠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려 그러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주식은 이유가 있을 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주가가 올랐다고 팔고 내렸다고 팔고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팔고 뭐 사고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보면 비싸다고 판단이 들 때,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이 들 때, 또는 더 좋은 기업이 보이는데 현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에 샀는데 이게 3만원이 적정가치라고 그래갖고 샀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 어떤 좋은 기업이 보이는데 5만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가 뭐 많이 빠졌든 아니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서 이제 적정가치가 상향되든, 이게 지금 뭐 이게 15,000원에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1만원이야. 그러면 이 업사이드가 이게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주가가 뭐 8,000원, 48에 32 4 8,000원이면은 이게 8,000원이면은 내가 만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8,000원이다. 근데 요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교체를 사실 하려는 고민을 잘 안 하겠죠. 근데 주가가 이제 뭐 15,000원에 있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되냐 그냥 끌고 가야 되냐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요런 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정가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근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5만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 5,000원이야. 야, 이거 뭐 상승률이 한 10배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적정가치가 한 3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원에 샀는데 지금 8,000원이야. 이걸 갈아탈까 말까. 요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기업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다 그러면 요것도 사고 요것도 갖고 있어야죠, 그냥. 요걸, 왜냐면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를지 모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요 선택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기업이 보이는데 내가 현금이 없으면은
이게 손실 구간이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 구간이든, 수익이고 손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치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교체를 할 거냐 갖고 갈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팔고 내려가 있으면 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물타기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버블 구간이라 내가 비싸다는 판단이 들 때, 또 더 좋은 기업에 보이는데 현금이 없을 때, 요럴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유가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서 팔고, 무슨 뭐 손실 나 있으니까 안 팔고, 요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보면 일단 항공주들이 있어요. 자, 일본 여행객 뭐 요쪽에 있으면서 이게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게 보이죠. 근데 이제 훼손이 된 지금 구간에서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이게 좋아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 나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요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산업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LCD. 삼성전자도 그만두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만둔다는데, 얘도 중소기업이 뭐 LCD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들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렇게 LCD가 이게 망할 때까지 그냥 갖고 간다는 거는 이것도 올바른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3년 후에 망하든 5년 후에 망하든, 내가 5년 동안 망할 때까지 갖고 있었어. 이건 이제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 없겠죠. 뭐 LCD 라인에서 뭐 OLED로 바꿔가고 요런 기업들은 뭐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겠지만, 이쪽에만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있어갖고, 자, 전환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막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뭐 미래가 없는 거니까 요런 기업들은 손실이 얼마든 잘라내는 게 맞겠죠. 80% 손실이든 70% 손실이든. 그러니까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시간을 오래 갖고 가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올바른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매수와 매도를 기술적인 지표에 맞춰서 한다는 게, 이건 이제 목표 한발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회 상실로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 올랐어요. 50%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 근데 이게 내가 처음 보였던 것보다 10배를 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짜 성장을 해.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만 올라가는 건 사실 이렇게 매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짜 판단을 해서 하면. 왜냐면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고 요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업 가치가 따라서 올라가는 구간들은 이렇게 10배가 주가가 올라가도 그 상승 파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업 가치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파동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하게 되면 요런 기회들을 계속 놓친다는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팔아서 이제 나중에 다시 사야지 했는데 나중에 다시 못 사. 그렇게 됐을 때 이 기회 상실이 반복이 되면 계속 이게 누적돼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 매매만 계속 길들여져 있고 트레이딩만 하게 되고 하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비중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한다 그러면 목표한 바를 이루기는 훨씬 더 힘들다. 자, 복리를 위해, 이게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계속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보고 편법을 배우기보다 이제 정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가치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뭐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사이클 한 3년, 5년을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근거들이 뭔지를 듣고 그 근거가 맞아 들어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원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편법을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차트, 뭐 기술적인 지표, 지표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ACD, 무슨 뭐 오실레이터, 무슨 뭐
스토캐스팅, 뭐 등등. 그 뭐야? 위아래 선거놓고, 볼린저 밴드, 뭐 등등, 뭐 여러가지 지표들은 전부 중요한 게 뭐냐면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지나가서 놓고 보면, 그냥 아다르고 어드르다고 그냥 말하는 대로 다 갖다 들어맞게끔 돼 있는 게 차트하고 지표예요. 이거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가치에 연동돼서, 여기에 연동돼서 이게 결국은 가치가 이제 5만원이면, 이게 1만원이면, 이게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팔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사,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요거를 이제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후행지표들은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물론 저도 보긴 합니다. 보긴 하고 어느 정도 좀 데이터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 차트라는 게 신뢰를 할 수 없는 지표예요. 가치라는 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는 지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그림대로 가려 그러면 이 가치라는가 이런 것들이 잡혀가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행지표예요. 기업 가치가 먼저 움직이고 주가가 따라 올라갈 때도 있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기업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렇다. 그래서 편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석을 배워서,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보는 법.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이 있다는 소리예요. 뭐 기술적 분석이 뭐 이제 차트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뭐 이제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 중점을 두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못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부족한 거지. 그 이해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편법은 어떻게 섞어주는 게 좋을까를 데이터를 놓고, 굉장히 장기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제 믹스해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효율을 찾아가는 건데, 이제 편법을 먼저 배우면 이게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우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뼈아픈 투자의 실패 사례. 자,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 난 것보다, 뭐 상패되고 뭐 이런 것보다 수익을 못 먹은 게 훨씬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원에 샀습니다. 우리가 산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자, 매수 사인이 나간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샀어요. 100만원 샀는데 여기까지 그냥 갖고 갔으면, 자, 600의 수익이 있었는데, 자, 이거 뭐, 예를 들어 상패 돼봐야 100만원 털어먹고 끝이잖아요. 그쵸? 뭐, 100만원씩 비중 관리를 해서 여러 종목을 사놨다고 치면.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일괄 매도 사인이 나갔던 이 구간이, 이게 가장 기술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저항 구간이 있는데, 저항 구간 위에서, 자, 적정 가치를 이때 산출을 이제, 물론 저는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업사이드를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을까요? 밀리면 다시 사야지. 요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5G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요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괄매도 사인이 이제 잘못됐던 부분들이고, 이제 분할매도를 했어야지. 그래서 물론 이제 코멘트는 들어갔습니다. 그냥 보유하세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그냥 보유하세요라는 코멘트를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런 구간에서 좀 이제 늦게 판 분들은 4만원 5만원 근방에서 이제 뭐 매도가 나간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한 3만원 이상 구간에서 요 위에서 이제 매도가 나간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100%에서 300%밖에 못 먹었다는 거지. 사실 요 정도 되면 한 300% 이상씩은 다 먹었어야 되거든요. 요런 거 한번 잡아내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요런 것들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그것들을 굉장히 회원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요런 소외되는 경험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매도를 쉽게 못하는 거야. 매도라는 거는 쉽게 하면 안 돼. 그냥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챙겨 먹었으면, 내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한번 빼놨으면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눌렸더라도 무조건 갔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쉬운 게 뭐냐면 다시 살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튀어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여기에서 이제 또 움직인다고 치면, 뭐 이제 3년이나 5년 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거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치 판단했을 때 편입자리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런 데서는 뭐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제 매수 사인 내고 요 구간들은 공부만 했다 그러면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요 위에서는 굉장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수익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지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